사실 대치동에서 학원 안 가는 건 저는 아들한테 말하거든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 학원비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영이즘의 근영이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실은 이제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2025년도 밝았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 학년도 올라가는데 학원을 좀 찾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치동 학원장이자 이제 대치동의 학부모로서 교육을 오래 한 사람은, 교육을 전공한 저 사람은 학원을 어떻게 골라서 아들의 학원을 보내는 걸까? 기억하시나요? 전 영상의 차은우. 차은우라 주장하고 있는 그분. 제 아들입니다. 네.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최근에 학원들을 좀 많이 옮겼어요. 그런 걸 실제로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학원 어떻게 보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치동 하면 떠오르는 게 학원이시죠. 학원의 왕국. 실제로 진짜 학원이 많고 그냥 골목골목 학원이 즐비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커리큘럼, 많은 강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대치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Q&A 느낌으로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안 가면 뒤처질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학원 안 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뒤처집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었나요? 근데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대부분이라는 전제를 붙였냐면은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럴 거라는 기대.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아이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죠.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뭐 엄마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중요한 시절 한 10년여 동안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를 잘 보내야 되는 게 사실이고, 인생에서 그때 공부한 것들을 좀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차후에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하지만 보통 학창 시절이라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시기에 학원을 안 가면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를 주로 하죠. 근데 학교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평균적인 수준에서 아이들을 보고 그 평균적인 수준에 들어가도록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하기는 좀 힘들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특별히 우리 아이의 공부를 어느 영역에서는 좀 더 깊이 하고 싶어서 이제 학원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 뭐 보통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교사나 교육학을 전공한 제 이제 동료들이나 선후배들도 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저도 보내고요. 왜 보내냐? 내 아이는 참 내가 방법을 알아도 참 가르치기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잘 안 듣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되게 잘 듣고, 그게 학교 선생님들은 개개인에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없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그래도 디테일하게 아이들 학습에 관련해서 꼼꼼히 아이들을 보고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보다 더 잘 통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좋은 학원을 이렇게 찾아서 맡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뭐 시간도 되고 뭐 여력도 되신다면 아이와 천천히 공부를 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조금 학부모님들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지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그걸 막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이제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좀 더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들 좀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병행하시는 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학원 숙제를 안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저희 아이를 겨냥해가지고 만든 문제 같은데, 숙제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일단은 화가 납니다. TJ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만 막 넣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고, 선생님한테 맨날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여기 뭐 대본에 확 꽉 깨물어주고 싶죠. 꽉 깨물어주고 싶다고요? 아니요. 아니, 폭발하고 감정이 너무 올라왔을 때는 거리를 두죠, 저희 애랑. 그리고 놔두죠, 좀.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됐고,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차은우 씨께서 이제는 이제 정신을 차리셨기 때문에 숙제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공부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방바닥을.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 막 이러고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와,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마음으로 참아서 공부하기 싫어 보통 이럴 텐데 쟤는 막 이러길래 제가 그럼 하지 마 이랬더니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MBTI로 봤을 때 T입니다. T. 공부 때문에 힘들어 할 때는 그냥 놔둬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은 조금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라 좀 경고를 줍니다. 이제 한 3차례 경고를 줘서 안 되면 정말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학원을 그냥 끊는다든가. 그래서 정말 한참 동안 논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자기 주장도 생기고 뭐 그러면서 몰래 게임도 하고 그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는데 뭐 그럴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심한 일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제가 용돈을 달라길래 학업적인 거에 요새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너가 100점 맞으면 얼마 주겠다 이랬더니 성적이 빡빡 오르는 거예요. 막 이게 기쁘기도 했지만 반면에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교육학적으로 봤을 땐 정적 강화라고 하거든요. 아이한테 어떤 보상을 줬을 때 그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보상을 주고 뭐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심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먹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격려와 동기부여 혹은 뭐 다독임 뭐 이런 게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치동 원장이 학원 고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무엇인가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그 학원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학원 경영진이 교육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교육을 잘하고자 해도 그게 이제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대치가 되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 보통 이제 돈을 버는 선택을 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돈보다 학생을 더 중요시하는?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합니다. 학원 경영진이나 학원 원장 입장에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좀 그래도 학생을 먼저 좀 중요시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경영진이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느냐 그런 학원을 보는 것 같고 학생을 그래도 우선시하는 선생님과 학원을 좀 찾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치동 원장은 학원 몇 개 어떤 과목을 보내나요? 이게 때때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저희 애가 국어는 한 번도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논술이랑. 제가 저희 학원에서 다 가르쳤고 저의 생각은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 자식들 못 가르칠 정도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원에서 저희 커리큘럼으로 늘 국어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늘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치동에 딱 들어왔는데 이거는 진짜 한 얘기입니다. 엄마처럼 좋은 프로그램과 강의를 하는 학원 아직 못 본 것 같아. 국어는 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도 계속 저희 학원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수학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치 외 지역과 대치 지역이.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학기마다 한 기본 6권을 푸는구나. 그 6권도 심화 문제집을 몇 번씩 돌리기 때문에 겹겹이 나가되 빨리도 나가는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학학원만 다닙니다. 좀 여러 개 하고 있어서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학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원비는 얼마나 쓰나요?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인데요. 매일 이것도 달라져요. 요즘은 이제 영어 안 보내고 수학 다니고 운동 다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도 들어갔는데 엄마 내신 대비해가지고 어디도 다니고 어디도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야 너는 학원만 다니고 너 스스로 공부는 언제 할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달 싸운 것 같아요. 보내달라. 저는 아니다. 지금 하는 거다 잘해라. 그래서 저는 요즘 좀 학원 의존도를 약간 줄이고 나오는 숙제를 좀 꾸준히 해가고 걔를 좀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좀 해라.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신 대비는 조금 혼자 스스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학교 생활에도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 이제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 선택을 어떻게 해서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차은우 씨가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맨날 영상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해할 것 같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은우 씨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꼭 하라고 했어요. 뭐 최근에는 이걸 또 저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지동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체 1등도 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홈스쿨링 한 거 치고는 잘하고 있고 왜 이렇게 제 칭찬은 못하겠죠. 이게 솔직히 못하겠네요. 네.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이제 인성도 더불어 잘 갖춰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리얼한 저의 어떤 학원 선택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제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나 이런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거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제 더 자주 근영이즘의 영상을 올리는 그런 열심히 사는 2025년 근영이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